이론적으로 인간은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소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공룡이 번성하던 인류 이전의 지구로 말이죠. 식물과 동물은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트리케라톱스를 쫓는 티렉스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인 거대한 알라모사우루스가 지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알라모사우루스를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꼬리를 레킹볼처럼 휘두르는 살아있는 탱크 앙킬로사우루스도 조심하세요. 별빛 아래 고요한 저녁을 즐기려 할 때 북반구의 하늘에 밝은 새 빛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새로운 별은 처음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반짝일 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날 밤에 다시 확인해보면 하늘에서 가장 밝고 행성은 물론 달보다도 더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섭게도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이 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브 분화구라는 거대한 분화구를 남긴 칙슬루브 소행성이었죠. 소행성은 초속 20.1km의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약 3초 만에 96.6km의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요. 너무 빨리 떨어져서 공기도 미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순식간에 수천 도까지 가열돼요. 소행성이 지상에 닿기도 전에 이 뜨거운 공기는 이미 유카탄 반도 근처의 소행성이 충돌할 바다의 대부분을 증발시켜버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며 중앙아메리카 상공에 큰 굉음을 울리며 사방에 메아리 쳐요. 단순히 땅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암석을 액체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소행성은 지구 내부에 거의 닿을 정도로 깊고 넓은 구멍을 파고 32.2km 이상 높이로 흙을 던집니다. 소행성은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속도와 무게를 순식간에 열로 바꾸어 버립니다.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분자를 태양 표면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해요. 이 엄청난 에너지는 기화된 암석 조각을 포함하는 매우 뜨겁고 하전된 가스인 거대한 플라즈마 공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분출됐죠. 충돌로 인한 충격파와 열로 인해 충돌 지점 주변의 지구는 순식간에 가스로 변했어요.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건 날아다니는 돌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면서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전 세계 곳곳에 불을 지를 정도로 뜨겁게 달궈져요. 이 소나기가 내뿜는 열은 오븐을 가장 높은 설정으로 올려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불같은 소나기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등장했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75%의 종과 대형 생물이 사라지고 작은 새와 동물들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일부 동물은 그 당시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회복력에서 배워야 해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유일한 새는 지상에 안전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이에요. 멸종을 피한 소수의 대형 동물들은 모두 더위를 견디는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소형 포유류, 뱀, 도마뱀은 시원한 지하구를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어와 거북이처럼 물속으로 숨는 동물도 있고요. 따라서 충돌이 일어날 때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고 초고속으로 행동한다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약 16,000km 떨어진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큰 폭음이 들리면 최대한 빨리 지하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약 30분 후에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급적 입구가 좁은 깊은 동굴에 숨으세요.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지하 온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일부 동굴에는 자연 수원, 강이나 개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굴 시스템에서 피난처를 찾는 곤충, 곰팡이 또는 맛없는 작은 동물들 같은 좋지 않은 식단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또한 큰 물에서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심각한 온도 변화를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소행성 충돌 시 바다 근처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진은 호수나 피오르드에서도 무서운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쓰나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생했는데 그 높이가 고층 빌딩만큼이나 커요.
1시간 만에 183m에서 304.8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걸프 해안을 강타해 멕시코와 미국 남부와 같은 곳을 쓸고 가서 내륙 수킬로미터를 침수시킵니다. 이 파도는 너무 강력해서 강을 뒤로 밀어낼 정도예요. 이 쓰나미는 해안선을 따라 계속 이동해서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하고 6시간 후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를 강타합니다. 충돌 후 15시간이 지나자 지구상의 어느 해안선도 이 파도의 분노를 느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하 깊은 곳의 초기 충격에서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칙술루브 소행성의 유황이 가득한 지역에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0억 톤의 유황과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수증기는 거대한 폭풍 구름을 형성해요. 그들은 산성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추운 곳에서는 매일 거대한 눈보라가 대지를 눈 속에 파묻습니다. 이 충격은 또한 엄청난 양의 기름을 기화시켜 축구 경기장 150개 분량의 기름을 공중으로 내뿜습니다. 이 기름은 성층권에서 짙은 검은 그을음으로 변해요. 그리고 지구를 검은 페인트처럼 덮어버리죠. 산성비가 잦아들어도 이 탄소는 구름 위에 남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그을음층은 햇빛의 90%를 차단해서 지구를 최소 3년 동안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평균 50도 정도 낮아져요. 이제 마침내 깊은 동굴에서 나오면 얼지 않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서리로부터 벗어난 곳은 마다가스카르, 당시에는 섬이었던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섬뿐이에요. 이곳에는 살아남은 식물과 동물이 있고 대부분의 세계와 달리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곳은 거대한 핵 황무지처럼 보입니다. 이 열대섬들은 소행성 대멸종 시 안전한 장소이지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섬들은 여전히 일조량이 평소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막으로 변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이 춥고 우울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먹이 사슬이 무너집니다.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앞으로 6년 동안은 여분의 식량을 많이 가져가야 해요. 어떤 것들은 운이 좋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 민물 생태계가 잘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이나 하구 근처에 머무는 것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거북이, 악어, 물고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개, 달팽이, 퇴적물 속에 사는 작은 갑각류 같은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곳보다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이곳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해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칙술루브 소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인도네시아가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산악 열대 국가입니다. 그곳에는 견딜 수 있는 기온과 약간의 빗물,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깊은 동굴이 있어요. 이는 떨어지는 텍타이트와 무더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강과 호수에서 먹을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자 여러분, 먹이를 찾다가 말괄량이 같은 생명체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그냥 두세요. 칙술루브 충돌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살아남았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인류의 미래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